지금부터라는 각오를 새삼 다져야 할 시점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어떻게 전국을 주도하느냐다. 황 대표는 당장 기울어져가는 국가안보와 경제 살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점진되는 문재인 친북 사회주의화를 막고 고사 직전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원에서는 장외 투쟁을, 원내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스스럼없이 꺼내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말의 정치로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되새겨야만 가능하다. 창원 성산 보선의 중요한 의미는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뛰어넘는 촛불 정권 심판이었다. 특히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구속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석방 여부까지 겹친 선거였다는 점에서 문 정권의 운명이 걸렸었다. 한국당이 이겼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되었을 것이고 국민 여론은 황교안 대세론으로 치우치면서 정권 교체의 밝은 등불을 켰을 것이다. 필자는 일찍이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무죄 석방에 앞장설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었다. 오늘의 위기를 자초한 근원이자 국민 설득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탄핵력적 척결을 단행하지 못하는 정치 초년생의 무기력에 머물면서 저류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친여와 탄핵 세력의 비빔밥인 그들을 모두 껴안을 수도 없거니와 안아봐야 국민의 지탄만 받을 악수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듯이 과감한 당내 혁신과 새 피수혈을 통한 대국민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한다. 지금과 같은 몸살이기로서는 미래는커녕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음해에 쫓기면서 망신창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 지지도는 40% 안팎이다. 취임 이후 최저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등을 돌린 결과다.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내외 도전에 부딪혀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경제 성장률이 세계 제2 규모인 중국의 반토막도 안 된다. 취업률은 일본과 비교가 안 된다. 일본의 고졸, 대졸 취업률은 100%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강요 등으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 없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근로자에게 연평균 9천만 원을 주면서 독일 폴크스바겐, 일본 도요타와 경쟁하고 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는 근로자 전환 배치와 파업 시대체 근로자 투입이 불가능한 나라도 한국뿐이다. 노조가 폭력을 휘두른다고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조차 않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 국세청, 공정거래위, 경찰, 검찰, 관세청, 노동부 등 정부 기관이 심심하면 사냥하듯 기업을 뒤지는 나라도 한국뿐이다. 더 위태로운 징조는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란 누구인가라는 국가와 국민 정체성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주춧돌이 흔들리니 나라 전체가 요동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발언을 통해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3공회50 클럽 7개국 가운데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은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일부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은 자부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귀를 의심할 이야기다. 대통령 발언 사흘 전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는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로 네거리 빌딩들에 독립운동가 10명의 대형 초상화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만 쏙 뺐다. 매년 국민에게 5천억 원 가까운 시청률을 반강제로 걷어가는 공영방송 KBS는 이승만과 김일성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괴뢰라면서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내용을 전파로 내보냈다. 아무리 공과과는 같이 간다지만 이건 처칠 빼고 영국 역사, 드골 빼고 프랑스 역사, 아데나워 빼고 독일 역사를 쓰는 식이다. 이렇게 각박한 인간들도 김일성 빼고 북한 역사를 쓰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촉진자가 아닌 민족 이익 당사자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정은은 대북 제재 완화가 성과를 이루지 못하자 급기야 공개석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목하며 북한 편에 서라고 통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북한과 한편이 되라는 협박이며 혈맹으로 맺어진 견고한 한미동맹은 걷어차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상하에 한반도를 북한에 갖다 바치라는 것과 다름없다. 또 김정은은 이날 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가뜩이나 한미정상회담이 아무 성과도 없이 빈손으로 노딜로 끝난 마당에 김정은의 저같은 발언은 한미 갈등,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한미 간의 이견차만 노정했던 한미정상회담의 틈새를 노린 북한의 가증스러운 책략일 뿐이다. 언제나 그랬듯 북한 바라기의 끝은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북한에 끌려다닐 작정인가? 북한의 시체를 외면하고 냉엄한 안보 현실을 망각한 안일한 접근이 이런 협박과 모욕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보수대 통합을 위해 황 대표는 김무성과 홍준표를 자진 탈당시키고 결사적으로 박근혜 씨 석방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황교안 씨 정치력의 시험대가 아닌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탄핵 결정문을 내놓았다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그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은 스스로 헌법과 헌재법을 위반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선진국 변호사들도 확인해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이 1심으로 끝난다는 허점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작당하면 현직 대통령을 목을 칠 수 있다는 허점이다. 그 첫 희생자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검찰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짜고 움직이면 어떤 대통령이든지 목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역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없애야 옳다고 본다. 반역의 무리들의 세력이 크면 얼마든지 현직 대통령을 법과 상관없이 탄핵이란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다. 만약 탄핵 문제를 대법원에서 다루게 만들고 1차 재심을 허용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희생당하지 않을 것이다. 소 잃고 우양간을 고치는 경우가 되겠지만 또 다른 현직 대통령이 반역의 무리들에게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폐기하고 대법원에 그 임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3.10 불법 사기 탄핵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보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대한애국당이 생겨 3.10 탄핵은 끝까지 추적하여 역사의 심판대에 반역의 무리들을 올려놓을 것이다.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세력이라면 문호를 활짝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황 대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차단막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대한애국당은 보수대 통합의 선결 조건으로 탄핵을 주도한 5인을 출당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의 창당 취지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정당으로서 눈비를 가리지 않고 아스팔트 위에 피눈물을 뿌린 그들은 오늘날 작지만 강력한 결사체로 성장하였다. 애국당은 결집력이 강력한 정당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한두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대통합을 결정할 수 없는 바 황 대표는 조 대표에게 상당한 명분을 주지 않는 한 보수 통합은 불가능할 것 같다. 애국당은 처음부터 협상 결렬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말고 출당자의 명예와 명분을 고려하여 협상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손자병법에도 적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 사항이다. 정치 협상은 배려와 양보 그리고 명분인데
탄핵을 주도한 새누리. 당대표 김무성과 탄핵 탈당파를 영입한 한국당 대표 홍준표는 오늘날의 정치구도와 보수분열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출당하는 명분을 주어 매듭지어야 할 것 같다. 상기 두 사람은 보수대 통합을 위한 대명분으로 자진출당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은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단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필부조차도 힘을 보태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방하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애국당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은 용납이 안 된다. 우리 사회에는 음양으로 깊이 뿌리 박힌 주자학의 도덕적 가치관이 패륜과 배신에 대한 엄중한 징벌을 요구하는 바 공공조직 사회에서 신상필벌의 법치는 향후 강력한 권력 통치술에도 절대적으로 필요된다. 이것이 정권 재창출의 초석이 됨을 알아야 한다. 황 대표는 헌법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는 도덕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도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한국당과 애국당의 합당은 보수대 통합의 시금석으로서 황교안 씨와 조원진 씨의 정치력을 가름하는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전 투고 이제 보수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객골을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쯤 새누리당 62명의 탄핵 서명자들과 배후에서 탄핵을 사주한 인간들은 우리가 우리의 발등을 찍었구나 하고 탄식과